이정우의 찍으면 간다. 딜사이트 S 이정우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오늘장 기대가 큽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오늘장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본다면 계속적으로 테슬라만 미증시에서 테슬라만 계속적으로 상승을 해줬습니다. 네. 하지만 엔비디아도 어제 많이 올라줬어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반도체주 이제 좀 조정 좀 들어왔던 종목들이 그쪽으로 수급을 갈 거냐 아니면 2차 전지 쪽으로 계속적으로 갈 거냐 이 키포인트가 좀 재밌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어떻게 본다면 제 생각은 반도체 쪽으로 좀 수급이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테슬라가 많이 올랐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장 반도체주 좀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또 오전과 오후의 흐름이 많이 바뀌기도 하고요. 네. 수급 논리로 반도체 가면 2차 전지 시고, 2차 전지 가면 바이오 시고, 반도체 시고 여러 가지 그 흐름들이 있는데요. 오늘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좀 잘 챙겨보도록 하겠고요. 자, 먼저 우리 전문가님의 종목 AS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LG전자 볼게요. LG전자 수익률 6% 넘어가고 있고요. 장중에 이제 고가 11만 4,900원이 찍혔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LG전자 어떻게 대응을 해볼까요? 지금 자리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한 번에 상승세가 나오고 나서 조금 꺾인 모습세가 나오는데 이번 주에 다들 삼성전자 잠정 실적만 기대를 하고 있는데 LG전자도 있습니다. LG전자도 무시를 못하는데 어떻게 본다면 집중적인 뉴스나 이런 부분은 삼성전자로 많이 쏠린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요즘 전체적으로 봤을 때 LG전자 그룹주들이 상승세가 좋아요.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LG에너지솔루션. 근데 LG전자도 이제 여기서 한 번 더 올라갈 부분이 있지 않냐. 왜? 이유는 나왔습니다. 바로 AI가 어느 정도 겹쳐주면서 시장의 기대감을 만들어주는데 여기서 실적까지 잘 나와준다고 한다면 기대감은 또 만들어준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만큼 이번 주 LG전자 잠정 실적을 기대하면서 LG전자 차트를 보시는 게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때 목표가가 어디였었죠? 13,000원이었습니다. 네. 13만 원. 네, 13만 원이었습니다. LG전자 목표가 13만 원 그대로 유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정우 전문가 좀 더 가까이서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초록 검색창에 딜사이트 S 검색하시고요. 우리 이정우 전문가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검색창에도 이정우의 찍으면 간다 혹은 그리고 이정우 전문가 검색하셔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우리 QR코드 찍고서도 바로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여러 가지 방법들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 뭘까요? 네, 바로 레이크 머티리얼즈입니다. 레이크 머티리얼즈요. 2차 전지 관련해서 가져오셨네요. 네.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 2차 전지뿐만 아니라 한 손에는 반도체, 한 손에는 2차 전지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가장 첫 번째로 전 세계 4곳의 그리고 초고순도는 유일하다라고 먼저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들어볼게요. 초고순도는 유일무이한 레이크 머티리얼즈 전 세계 4곳이라는 거는 뭘까요? 무슨 말일까요? 네, 트리메틸 알루미늄 제조업체인데 이게 전 세계에서 4곳밖에 생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초고순도 제품은 여기 레이크 머티리얼즈만 생산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트리메틸 알루미늄 이 소재가 뭐냐면 전방위적으로 많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태양광, 석유화학 촉매가 들어가고 있고 초고순도 제품에서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쪽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반도체 쪽에서는 증착 장비 쪽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고순도 방박 형성을 많이 도와준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10나노 세대로 많이 넘어오면서 소비나 이런 부분이 많이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되게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은 항상 제가 말하는 거는 좀 회사의 1등 그리고 되게 유일한 기업 이런 걸 되게 많이 말씀을 해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이 회사도 똑같이 어떻게 본다면 소재 기업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좀 더 빛을 바라볼 수 있는 기업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 만큼 특별한 소재를 만들면서 납품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소재 한 번만 더 말씀 주세요. 트리메틸 알루미늄. 메틸 알루미늄.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2차 전지 소재 쪽으로 가져오신 거고요. 전고체 배터리의 필수 소재, 방금 말씀 주셨던 소재인가 보네요. 네, 맞아요. 네. 전고체 배터리의 필수 소재고 이건 아까 들어갔던 거 여기서 투탑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트리메틸 알루미늄 그리고 황화 리튬 소재인데 이 전고체 배터리를 계속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황화 리튬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소재를 개발했던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전고체 배터리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 번 더 얘기해 드린다라고 하면 전고체 배터리 꿈의 배터리라고도 하죠. 왜냐하면 기존 배터리의 문제가 됐던 부분을 개선하는 부분이 있다. 기존 배터리에서 문제가 됐던 부분이 뭐냐?
안전성, 폭발성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전고체 배터리로 넘어가는 순간 그런 부분이 많이 없어지는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기존의 2차 전지의 단점이 뭐냐? 장거리 주행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제약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기차를 구매할 때 주행 가는 거리가 얼마만큼 나오냐 이게 되게 많이 부분이었는데 이 전고체 배터리로 넘어가는 순간 주행 가는 거리나 이런 부분은 많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다들 꿈의 배터리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있고 이 황화리튬이 필수 소재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레이크 머티리얼즈의 가치는 더욱더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근데 이 회사는 이 황화리튬을 계속적으로 더 만들기 위해서 공장 증설하는 모습도 나왔습니다. 네, 기존에 연 10톤을 생산했던 모습세가 연 120톤 생산까지도 확대하는 모습세가 나왔고 그 이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가지고 각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투자나 이런 부분 생산 계획을 말했는데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27년도에 이제 양산 계획을 말했고 현대자동차도 27년부터는 전고체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가 나올 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본다면 각 기업에서 이 전고체 배터리에서 총력전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만큼 계속적으로 이 2차 전지 시세가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으려면 전고체 배터리가 하루빨리 더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 수에는 온전히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상용화가 된 건 아닙니다. 네. 전고체 배터리 원체 이제 2차 전지 기업에서 힘을 쓰고 있는 쪽이긴 한데요.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나중에 시선이 좀 모아질 거다 말씀 주셨고요. 작년에 실적 잊어라 말씀 주셨는데 원체 실적이 좀 저조했었나요? 작년에 좀 실적이 안 좋았던 기업들이 본다라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건 반도체 쪽이 많이 안 좋았었습니다. 업황 자체가 안 좋았다 보니까. 업황 자체가 안 좋았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여기 레이크 머티리얼즈 지금은 실적이 나오고 있는 트리메티 알루미늄 이쪽에서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매출이 안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역성장하는 모습세가 나왔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이 이젠 이번 연도 들어와서는 좀 다를 거다. 라고 많이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1분기 실적 작년보다 더 좋게 나왔던 부분도 있고 2분기 잠정 실적까지도 어느 정도 기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연도 반도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어느 정도 탄탄하게 나갈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연도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올라가는 모습세가 나온다라고 시장은 기대하는 모습세.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번 연도 반도체 쪽으로 실적을 땡겨주고 이제 점차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가지고 생산성이나 이런 부분이 올라가는 부분, 수주나 이런 모멘텀이 이번 연도에 나올 가능성이 많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근데 회사에서는 이 부분을 금액적으로, 매출액적으로 많이 못 잡았던 부분,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기대 이상으로 수주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폭발적인 실적은 더 예상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만큼 작년에 실적은 있고 이번 연도를 다시 보자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작년에 원체 부진했었다 보니 기저 효과가 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실적까지 이야기 주셨고요. 자, 레이크 머티리얼즈 그럼 지금 자리에서 매수 가능할까요? 네, 지금 자리 충분한 매수 자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이번 연도 초에 많이 올라가줬던 차트가 이제 조정이 구간이 이제 끝물이 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차트상으로 보면은 거의 쌍바닥 구간에 왔다라고 생각이 들 만큼 이제는 좀 더 매력적인 자리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이제 이슈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나와준다고 한다면 저는 더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2차 전지 관련주들이 항상 먼저 올라가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이 올라가 줬던 흐름세가 있었습니다. 요즘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좋지 않아요? 그러면 그 다음 배터리 계속적으로 나올 시장에서 뉴스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부각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슬슬 모아갈 시점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모아가는 시점에서 오늘 레이크 머티리얼즈 말씀 주신 거고 어제 19,000원 찍었다가 좀 밀렸더라고요. 오늘 시초가 공략해 볼까요? 매수가는 18,500원 이하. 어떻게 보면 어제 종가 부근에서 들어가는 게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목표가는 22,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7,000원 잡고 대응하겠습니다. 네, 1차 목표가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22,000원으로 레이크 머티리얼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2차 전지 관련해서 그럼 대형주 지금 잘 가고 있는데 뭐 전문가님께서는 지금 소재 쪽으로 조금 더 작은 쪽으로 봐야 된다라고 좀 보시는 거예요? 되게 애매하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테슬라가 생각 이상으로 너무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만 뭐 한 24% 넘게 올랐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테슬라가 천천히 올라가면 2차 전지 관련주들도 따라 올라가겠는데 너무 빨리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니까 올라갔다가 이제 조정 들어오는 거 아니야?
조정 들어오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 심리 때문에 2차 전지주들이 장 초반에 좀 반짝 올라주다가 장 후반에 조금 약세를 보이는 흐름, 이런 흐름이 좀 나와주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초반에도 말했던 부분이 오늘 2차 전지주와 반도체 관련주들의 싸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엔비디아가 약세할 때 테슬라가 올라갔던 부분, 그런 부분이 이제는 반도체 쪽은 어떤 흐름이 나올지 이런 부분이 간전하는 게 오늘 장 초반 키포인트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레이크 머티리얼즈였고요. 저희 두 번째 종목 받아보겠습니다. 뭘까요? 네, 두 번째 종목은 일진전기입니다. 일진전기. 네. 전력기기, 전선 관련해서 보시나 보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이쪽은 두말하면 입이 아플 정도로 전 아프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두말하면 입이 아플 정도로 아프다. 네. LS 일렉트릭 수익도 되게 좋았었고. 네, 맞아요. 일진전기 포인트 세 가지 나와 있네요. 네. 첫 번째로는 전력기기와 전력 케이블을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이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유일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전력기기면 뭐 변압기 이쪽이고 전력 케이블은 전선 쪽이다 볼 수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기업이 우리나라에 없다. 하지만 일진전기는 같이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그만큼 어떻게 본다라면은 전력 부품을 사야 되냐, 전선을 사야 되냐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회사는 두 개 다 같이 하니까 고민하지 말고 이 회사를 생각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되게 좋았던 게 뭐냐면은 전선 그리고 변압기 이쪽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유가 뭐냐면 변압기가 먼저 설치된 다음에 어떻게 보면 전선 쪽으로 많이 수급이 옮겨가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시장에서도 약간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좀 이따 차트에서도 보여드리겠지만 이 종목은 조금 다른 흐름이 나오고 있다. 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궁금합니다. 원체 이제 전력기기, 전선 이쪽이 5월까지는 핫하게 흘러갔으나 한 6월부터는 고점 논란에 계속해서 좀 시달리고 있는 상황인데 일진전기 가져오셨고요. 한 발 빠른 공장 증설을 하고 있다라는 키워드가 있네요. 네, 이 회사의 제일 가장 키포인트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른 전선, 전력 부품과 다른 흐름이 나타나는 부분 가장 큰 이유는 한 발 빠른 증설이라고 먼저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데 작년부터 어떻게 보면 증설 계획을 해서 이번 연도에 다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캐파나 이런 부분이 확장되는 부분이 있다. 전력기기 관련해가지고는 완성이 되면 4,330억 원, 기존 대비 66%가 증가하는 부분이 있고 전력 케이블 공장이 완공이 되면 연매출 6,200억, 기존 대비 63%가 증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회사의 성구안이 되게 뛰어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까지 전력망 슈퍼 사이클이 나올지 예측을 하고 이렇게 공장을 증설했던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번에 어떻게 보면 잘 맞아 떨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쪽이 수주를 한 번 받으면 바로바로 납품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먼저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생각보다 오랜 시간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납품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공장 빨리 지었던 부분이 이제는 좀 더 매출의 측면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24년도 상반기에는 이런 부분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실적 기대감이나 이런 매출적 증강은 더욱더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모아지는 종목 군단인 것 같은데 수주 잔고도 많이 쌓여가고 있나 봐요. 걱정이 없다라고 네, 맞아요. 하네요.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제조업체를 볼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수주 잔고가 얼마만큼 있냐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데 이 일진전기 같은 경우는 수주 잔고가 넘치도록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전체적으로 뭐 전선, 전력 이쪽이 수주 잔고가 많이 있는데 특히 일진전기 같은 경우는 기대되는 키포인트는 수주 잔고도 어느 정도 탄탄하게 보유를 했지만 공장 증설까지 있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전력기기 수주 잔고는 7.4억 달러입니다. 국내는 1.2억 달러인데 해외는 6.2억 달러만큼의 많은 걸 보유하고 있습니다. 거의 국내보다 해외 쪽으로 많은 비중이 치우쳐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누가 뭐래도 어떻게 보면 북미 쪽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만큼 수주 잔고는 계속적으로 더욱더 쌓여 나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가 가장 뭐냐라고 본다면 어떻게 보면 요즘 가장 키포인트는 트럼프 바이든 이거 대선 수혜주가 뭘까 궁금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근데 공통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뭐냐라고 본다라고 한다면 뭘까요? 혹시 앵커님 아시나요? 굉장히 많죠. 그 중에 하나는 뭐 원전도 있을 거고요. 네. 데이터 센터양 뭐 전력 쇼티지 이어지고 있으니까 전력기기 쪽인가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력 쪽으로 계속적으로 이슈가 나오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트럼프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보면 화학
에너지 쪽으로 계속적으로 어필을 하는 부분이 있고 바이든 같은 경우는 친환경 에너지 쪽으로 어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공통적으로 되는 부분은 둘 다 발전 관련해 가지고는 더욱더 설비를 해야 된다라는 공통적인 분모가 있고 가장 그 다음으로는 인프라를 확대하는 부분이 있다. 인프라에서 제일 확대하는 부분이 뭐냐라고 본다면 건설 경기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확장될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 건설이 확장되면 거기에 이제는 배전, 전선 이런 부분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이쪽 섹터들은 계속적으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진전기 받아봤는데 지금 매수 타점이 어디일까가 궁금합니다. 목표가도 궁금하고요. 어디로 네, 보세요? 진짜 차트를 보면 되게 신기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다른 전선, 전력기기 부품 오. 관련주들보다는 다른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좀 계속해서 기간 횡보를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정답입니다. 기간 행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일 중요한 건 다른 종목들은 좀 조정이 들어오면서 많이 빠지는 부분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종목은 약간 기간 조정을 하면서 조금 시간을 벌고 있다. 고점에서 기간 조정을 한다는 거는 다시 한 번의 상승세가 나올 가능성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어떻게 본다면 오늘 엔비디아가 오르면서 다시 한번 데이터 센터 섹터들이 부각이 된다고 한다면 이쪽도 더욱더 부각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 만큼 어떻게 보면 매력적인 포인트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매수가 같은 경우에 26,300원 이하가 괜찮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목표가는 생각보다 낮게 잡았습니다. 1차적으로는 전고점 부분이 3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23,500원 잡고 대응하겠습니다. 원차 좀 많이 올라왔던 감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매수가와 목표가 좀 필히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고요. 어제 장 막판에 HD 현대 일렉트릭이 확 올라가더라고요. 네, 맞아요. 오늘 추가적으로 일진전기도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우리 LS 일렉트릭도 네. 한 차례 받아서 네. 수익 크게 나고 네.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종목도 여전히 유효해요. 네, 저는 어떻게 본다면 이쪽 섹터는 좀 더 비중을 많이 채워도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전력망, 미국 IRA 법안 때문에 좀 더 부각을 받고 있지만 여름 폭염이 더욱더 올수록 전력 수급난이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부각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눈여겨봐야 될 킬포인트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아직까지도 안 담으신 분들은 어떻게 본다면 눌렸을 때 들어가는 종목보다는 고점에서 강하게 버텨주는 종목들이 나중에 상승할 때 더욱더 강한 모습세가 나왔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일진전기도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 만큼 오늘 그래서 갖고 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LS 일렉트릭 차트랑 일진전기 차트랑 좀 비슷한 것 같네요. 네. 지금 자리에서 한 번 더 튈 수 있는. 네, 맞습니다. 그 근데 어떻게 종목으로. 보면 삼화전기를 폄하하는 건 아닌데 그 차트랑 비교를 해보신다고 한다면 좀 더 많은 다른 모습대가 나온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딱 봤을 때 어느 정도 조정을 그러네요. 했구나. 근데 아까 일진전기 같은 경우는 왜 얘는 고점에서 계속 횡보를 하지? 이런 의무심도 드는데 가장 큰 포인트는 어떻게 보면 수급 현황에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좀 수급 현황을 빼먹을 뻔했는데 일진전기 같은 경우에 외국인들의 수급세가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모습세가 나오고 있고 삼화전기 같은 경우에 기관과 개인들의 수급세가 좀 강한 모습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차이점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기본적 분석으로 회사를 좀 차별점을 둬봤을 때 일진전기의 키포인트는 이번 연도에 공장 증설이 완료되는 부분 이걸로 인해서 폭발적인 매출이 기대되는 부분 이것 때문에 수급 현황이 좀 더 다른 흐름이 나오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메이저 주체들이 담아가고 있고 수주잔고 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공장까지 증설이 되다 보니 매출에 대한 기대가 더 커져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종목으로는 일진전기 안내 드려보겠고요. 자, 저희 이정우 전문가 좀 더 가까이서 만날 수 있습니다. 초록 검색창에 딜사이트 S 검색하시고요. 우리 이정우 전문가 찾아오시면 되겠고 유튜브 검색창 통해서도 이정우에 찍으면 간다 혹은 딜사이트 S 검색하시고 우리 전문가 찾아오면 되겠습니다. QR코드 찍으셔도 바로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지금 바로 카메라 열고 찍어서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여기서 인사드려보도록 할게요. 이정우에 찍으면 간다. 저 외치면서 이정우에 찍으면 간다.